안녕하십니까. 네거티브 정치 캠페인 연구원장 박영상입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선거 캠프를 구성할 때 조직원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조직원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조직원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인원이 많으면 인원에 비례하여 단순히 업무량만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이 모이면 이에 따라 지식과 경험도 많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늘면 의사결정에 있어 더 좋은 결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이 많으면 좋은 선거 캠프를 구성하기 쉽고 어떤 팀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되더라도 대처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누군가가 담당 업무에 잘 맞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적절한 사람으로 빈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에서 조직원들을 모아 캠프를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 혼자서 모든 선거 업무를 처리하면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선거운동이란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캠프를 꾸릴 때 각종 핵심 인력과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구색을 맞춰 효과적으로 꾸릴 때 선거운동이 더 잘 진행되고 능률도 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지지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원들이 많아야 유권자들의 눈에 띌 것이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이 볼 때 후보자에게 지지 세력이 큰 것으로 보여져 더 많은 유권자들을 지지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군중심리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조직원들은 다다익선한 말처럼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자원봉사 문화는 미국처럼 정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선거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 문화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 같은 게임 문화지 미국처럼 청소년 때부터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일을 도와주는 생활 속의 선거 문화, 축제와 같은 그런 선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미국처럼 순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조직원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조직원들을 움직이려면 자금과 관계가 되니 가장 능률적인 조직원 수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거에서 최소한의 조직원 수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덤바우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로빈 덤바 박사는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친구 숫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친구 수는 인간의 뇌, 특히 신피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 숫자는 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덤바 교수가 밝혔다고 하여 덤바우 법칙 또는 덤바우 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피질은 대뇌 방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층이며 학습, 감정, 의지, 지각 등 정신작용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신피질이 크면 클수록 관리할 수 있는 친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팬지의 경우는 30마리가 상한이고 인간은 대체로 150에서 200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덤바는 이에 대한 증거로 인류학적 문헌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호주, 뉴기니의 모든 원시 부족 마을의 평균 구성원이 150명 안팎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덤바 박사는 아무리 발이 넓고 사람을 사귀는 재주가 뛰어나도 150명이 진정으로 사회학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덤바의 법칙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 넘는 파워 유저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채 2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20명 중에서도 5 내지 15명은 아주 가까운 친구이고 3 내지 5명만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은 덤바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덤바의 법칙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덤바의 수라고 불리는 덤바의 법칙입니다. 덤바 교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집단을 관리할 때 하나의 조직원 수는 150명이 최적이며 조직원의 수가 150명 이상이면 그 조직은 2개로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조직한 대부분의 집단이 1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수많은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가 약 150명의 병사를 기본 단위로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16세기 이후로 로마 군대가 그랬고 오늘날의 군대도 대부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육군의 전투 중대의 규모가 150명에 근접했고 현재 대한민국 육군 보병 1개 중대의 병력도 거의 150명에 이릅니다. 덤바의 수에 이어 둘째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이 성공했을 때 저항운동 참여자 숫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학자인 하버드대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는 인구의 약 3.5%가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보장된다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체노웨스는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1세기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323개의 시민운동 자료를 확보해서 연구했는데 저항운동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인구의 3.5%가 참여한 곳 중 실패한 사회운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에리카 체노웨스는 이를 3.5%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째로 통계 물리학의 상전이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변화에는 문턱값이 있어서 이 값에 도달하기 전과 도달한 후가 급격히 달라지는 자연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액체인 물은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어 기체로 변합니다. 이때 100도가 바로 문턱값입니다.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상전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의 상전이 현상을 저항운동에 대한 체노웨스 연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상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 가상국가에는 현 정권을 옹호하는 국민 집단이 있고 현 정권을 반대하여 정권 교체를 하자는 국민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현 정권을 바꾸기 위해 저항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 집단이 있습니다.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저항운동 인원이 13.4%가 되기 전에는 현 정권 옹호가 다수지만 13.4%를 넘는 순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결국 현 정권 옹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실과 다른 연구이긴 하지만 체노웨스 연구의 3.5%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이 물리학 논문에서는 13.4%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숫자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 물리학 논문에서도 체노웨스 연구와 비슷한 정성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즉, 딱 13.45%의 사람들이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확실히 사회 전체를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후 여러가지 숫자는 조직과 관련하여 또는 변화와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된 숫자입니다. 변화와 관련된 숫자는 현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참고할 자료지만 그보다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조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인 마크 팩과 에드워드 맥스필드는 유권자 200명당 1명의 선거 조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팩은 요크 대학교에서 19세기 선거사로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런던 시티 대학교 언론학부 교수를 역임했고 영국 정당 가운데 최초로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계정, 유튜브 채널 등을 개설하여 영국 선거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으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 블로그 자유민주당의 목소리의 공동 편집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맥스필드는 30년 이상 선거운동 전문가로 활동하며 영국 자유민주당 중앙당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운동 캠페인을 이끌었던 실전 선거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유권자 200명당 1명의 조직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양적인 면에서는 30년 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렀고 질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여러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를 지휘한 선거 경험에서 도출한 숫자입니다. 이는 덤바우 법칙에 따른 덤바우 수와 일치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사무실 내의 전략, 정책, 조직, 선거 지원, 사무장, 회계, 민원 조언화 상담력, 수행원, 유세차, 연설원 등의 모든 조직원뿐만 아니라 사무실 외의 읍면동 책임자들을 포함한 전체 조직원을 합한 숫자를 말합니다. 선거에서 조직원 수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 지역 현황에 따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조직원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조직원 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덤바우 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직에서 집단을 관리할 때 1인당 최적의 관리 숫자는 150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항운동 후 절정기에 인구의 3.5%가 참여한 사회운동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중 3.5%를 나의 적극적인 스피커로 만들면 선거운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계물리학의 상전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거에서 도전자들이 승리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도가 최소 13.4%를 넘겨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조직 규모는 최소 유권자 200명당 1인 이상의 조직원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